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오라클발 AI 우려, 미국 기술주들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무너졌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시총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총 1, 2기업에 이제 삼성전자 한 600조, SK하이닉스는 4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1000조,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두 기업이 잡주도 아니고 1000조에 해당하는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어저께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 이제 두 기업이 장 시작하자마자 한국거래소 KL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가 그다음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이제 그리고 결국 SK하이닉스는 이제 그래도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0.2% 정도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좀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처음에 너무 많이 떨어질 때 막 이게 매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오픈 AI와 관련해서는 또 아마존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저께 출렁거린 이유가 이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악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집행을 했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참여했던 투자자가 철회하겠다.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악재가 있었고 이거보다 더 큰 악재는 이제 오픈 AI가 또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는데 문제는 오픈AI가 아마 투자를 받으면서 또 아마존에 대해서도 뭐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야 이거 그냥 너네끼리 주고받으면서 뭐 쉽게 말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면 카드 돌려막기 아니냐, 순환 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이걸 되게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악재로 분류하면서 어저께 오늘 말고 어저께 장 마감했을 때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이제 그 AI 기업들이 모두도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악재도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장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시총 1, 2위 기업들이 다 AI에 관련된 메모리 기업들이다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호재가 나오니까 상승하는 그런 약간 웃지 못한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60년대 이제 우리 경제랑 좀 비교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신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순환 출자가 이게 월가에서 비판하는 오픈AI의 어떤 행태가 순환 출자다, 카드 돌려막기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가정입니다.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이제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도 완성차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품도 만들고 없는 인력에다가 자동차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기껏 만들어도 자동차를 달릴 만한 도로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얘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러면 완성차 사업을 하겠다는데 완성차 사업이 우리나라에 중요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먹거리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현대차와 현대그룹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이 사실 순환 출자다.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냐. 야, 니네가 진정한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고 정부에서 도와줘서 사업을 영위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다면 오픈AI가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에서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 정도 추정되는 그런 기업이 성장했는데 여기에 오픈AI를 지원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자본을 투자를 하고 또한 빅테크들은 오픈AI에 대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또 재화를 배지를 올리는 식으로 순환 출자를 한다면 이것이 비판받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오픈AI와 아마존의 어떤 그 투자와 매출 올리는 구조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민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점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오라클이 만든 이 AI 버블 재점화를 마이크론이 덮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부분을 소화하는 움직임인데요. 마이크론 실적 한번 언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이크론이 어저께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다 아시겠으니까 한마디만 요약을 한다면 어저께 나온 이제 분기 실적이 마이크론의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이었어요. 창업 이후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메우로토라 이제 CEO가 뭐라고 두 마디로 정리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최고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가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분기에 최고의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다음보다 더 좋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코너랑 같이 하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이 HBM, AI에서 비롯된 HBM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급의 여파가 일반 범용 디램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범용 디램의 가격이 3배가 올랐습니다. 12월 달에도 어떤 공급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급사 중에 한 곳에서 100% 올리겠다고 얘기도 했고,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인데 이 정도로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오니까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정규장 시간 마감은 끝나고 그 실적을 발표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난 그 실적에 반영된 오늘 끝난 마이크론의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니까 1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냉우탕 오갔는데, 이게 약간 웃긴 게 우리나라의 실적을 반영할 때는 마이크론 실적이 이미 나왔으니까 사실은 저는 장 시작하면서 갭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오라클과 오픈AI의 호재를 갖다 반영하면서 그 갭 하라고 시작했다가 마이크론 실적 좋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어제 주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등의 이 경쟁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Q&A가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 바클레이랑 이제 JP 모건이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질문한 것입니다. 야, 니네 경쟁사가 HBM3E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시장 진입한다면, 그리고 HBM4에 대해서 진입을 한다면 너네 입재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맥락이죠. 경쟁사로 한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이 엔비디아의 HBM 시장에서 1등 기업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진입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경쟁사가 추가로 진입한다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삼성전자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HBM4에서도 사실 진입한다면 너네가 지금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메오로토라 이제 마이크론 CEO가 뭐라 답변했냐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HBM4의 스펙은 세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엔비디아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생산한 HBM4가 솔드아웃 됐다. 다 매진됐다.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HBM 신장의 전체 규모가 28년에는 1,000억 달러 넘어섰을 것이고, 마이크론은 거기에 대해서 D램의 점유율 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HBM 시장 점유율은 그 이상을 갖다가 계속 점유할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를 납품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30% 정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납품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그 전망이 실현되는지 재무제표랑 다른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확인해봐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공급할지 아닐지, 공급하더라도 물량이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좀 회의적입니다. 그 회의적인 것이 어저께 이제 그 메오로토라 마이크론 CEO가 확인해줬다. 우리가 다 솔드아웃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등 기업은 이제 하이닉스고 2등 기업이 마이크론이고 3등이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30% 정도 물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약간 회의적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AI 버블론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또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이런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예, 그런 네.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를 보면, 다시 한번 어제 주가를 본다면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못하고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고, 수급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오히려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샀어요. 1,500억 정도 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메오로토라 이제 마이크론 CEO의 컨퍼런스 콜의 멘트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 버블론의 또 다른 어떤 근거가 되는, 야, 더 이상 부채가 많아서, 오라클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건 오라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메타, 아마존 이런 모든 사안들의 영향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골드만삭스가 답변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들의 어떤 부채를 갖다가 에비타라고 자본적 지출을 다 아시겠지만 에비타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빅테크들이 여러 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무려 1조 달러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염려가, 오라클은 빅테크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까 말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메타 이런
그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여전히 1조 달러 정도의 투자 여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채를 문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